오늘은 32평형 아파트가 1억대까지 떨어진 물건이 있어가지고 이 물건 추천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물건 기존에 제가 진저구 장현리 쪽에 추천 물건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물건이랑 바로 비슷한 입지에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겸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물건은 대략적으로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 진저부에 위치한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건은 지금 32평형 국민평수 아파트가 지금 1억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 입찰할 만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가지고 온 물건이고요. 지금 25평형 물건보다도 저렴한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입찰을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진저부 장현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신동 아파트 7층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원래 2억 4,800이었다가 1회 유찰되어서 1억 7,360만 원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건물 면적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32평형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20층짜리 물건이고요. 20층 중에서 7층이니까 그래도 층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존 연도는 97년으로 구축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약간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이따가 권리 분석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주의해야 될 부분만 감안하시면은 괜찮은 물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냥 오래된 구축 아파트다 라고 보여지고요. 약간 언덕이 있나 모르겠는데 언덕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네, 확실히 연식이 보이죠. 네, 연식이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다라고 보여지고요.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수리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물건을 보면은 위치가 여기 기역자라고 하나요? 니은자 반대쪽에서 끝에 여기 모서리 쪽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보여져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단지 정보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입지 분석을 해볼 시간인데요. 입지 분석 전에 항상 보는 단지 정보부터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물건은 세대수가 400세대, 3개 동에서 400세대가 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 개 동에 밀집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엄청 부족하겠습니다. 0.57대로 생각보다 주차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아마 이중 주차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지 내에서 면적이 두 개의 타입이 있고요. 하나는 80제곱미터, 하나는 106제곱미터인데 실제로 이거는 25평, 이거는 33평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를 한번 보실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84.99,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물건이다라고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방이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물건이기 때문에 3베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대신에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는 똑같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입지 정보를 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조금 익숙한 지역이 아니신가요? 예전에 이쪽 지역 아파트 물건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제가 이쪽 지역 설명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 지역 조금 익숙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경매 물건을 많이 보면서 입지 분석을 계속해서 하시면은 처음에는 지도가 이렇게 어두워요. 이쪽이 어두운데 내가 이쪽 지역을 분석하면 이쪽이 밝아지고 이쪽이 밝아지고 이쪽이 밝아지고 하면서 이 어두운 지도가 약간씩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차 나만의 지도가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지역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씩 분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탑분을 보실 텐데요. 지금 이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에서 이쪽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 중학교, 그 다음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쪽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대략적으로 1km 정도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구는 있긴 있으나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고등학교는 그냥 그나마 그러려니 하는데 초등학교가 먼 거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 진점역이 23년도인가 22년도에 개통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좀 있죠. 하지만 버스 타고 이동해서 4호선 이용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인근 마트인데요. 인근 마트가 여기 근처로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쪽 기준으로 이쪽에만 은행이 몰려있고 이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도 농협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행도 농협은행은 가깝게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여기 물건 봤었을 때 이쪽에 은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은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수협, 축협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네이버 부동산에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도 어느 정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다른 관공서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 입지 분석 총평을 하면은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완전히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편에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용 물건으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단기 투자용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물건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세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23년 10월에 이 물건은 거래가 끊겨 있네요. 그게 2억 1913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8월 달에 2억 3,700, 7월 달에 2억 3,005층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 2023년 4월은 조금 예전이니까 제외를 하면은 보통은 2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는 그마저도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호가는 2억 5천이죠. 18층이면 층수는 괜찮네요. 하지만 그게 2억 5천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지 아니면은 수요 자체가 떨어진 건지, 그 부분은 인근 아파트 시세를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이 물건 24평형짜리 25평형 아파트도 있었죠. 그래서 그 물건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80제곱미터 이 물건이고요. 이 물건 보시면은 이거는 올해 1월 달에도 거래가 됐네요. 12월에도 거래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수요는 어느 정도 있겠다, 거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대략적으로 판단이 되는 물건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1월 달에 1억 8천 거래가 되었고요. 12월 달에 1억 7,500이랑 2억 거래가 되었네요. 그럼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작은 평수도 25평형짜리도 지금 1억 후반 정도에서 2억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죠. 이 물건의 최저가는 1억 7,3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입찰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제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호가를 보시면 이것도 저층 제외하고 6층부터 1억 9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억 8천에 거래가 되었죠. 그러면은 눌러서 평수를 보면은 18평이에요. 이거는 계산하기 간단하죠. 1억 8천 나누기 18 하면은 평당 1,000만 원. 그러면은 우리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25.6평이었으니까 2억 5,600만 원. 근데 평균적으로 같은 세대라고 하면은 평수가 큰 물건일수록 시세가 조금씩 떨어진다, 평당가가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가가 2억 5천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아직 팔리진 않은 상태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없는 지역이 아니라서 2억 초반 정도로 시세를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2억 3천 아니면은 2억 4천 정도가 시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입지 분석할 때 언덕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거리 위를 눌러가지고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쪽은 평지로 보여져요. 여기로 평지로 보여지고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아파트죠. 이 아파트로 올라가 보시면은 약간의 언덕이 있지만 실제로는 체감상으로는 언덕이 조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디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높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한 3층, 4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경매 물건은 이쪽 물건이었기 때문에 뷰는 무척이나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4천 정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했겠다. 이 물건 이제 안전하기만 하면 입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권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첫 번째는 역시나 등기부 등본이고요. 얘는 익숙하시죠? 등기부 등본은 갑구와 을구로 나눠지고요. 갑구에서는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을구에서는 근저당권만 있죠.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다 말소기준권리 후보군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건 뭐죠? 갑구에서는 22년 8월, 을구에서는 15년도 12월 29일.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3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 3번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진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즉 등기부상 낙찰자한테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돼요. 두 번째로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지상권, 비고란 이렇게 봤을 때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죠.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보여지고, 임차인분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분석상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다. 즉 낙찰자에게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시세만 잘 파악해서 입찰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에 경매가 진행되는데요. 다음 주에 진행되는 것 치고는
입찰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제 예측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1억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자 수가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 물건은 그래도 그거보단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물건이고요. 그러면 이 물건 이제 얼마를 써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었죠? 권리 분석상 안전한 물건이긴 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 바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관리비가 지금 800만 원 이상 밀려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23년 10월분까지 미납된 게 800만 원이었고요. 아마 지금 기준으로 2월달 기준으로는 거의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밀려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관리비를 상당 부분 미루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입찰하실 때 이 관리비를 낙찰자가 공용 부분 3년치까지는 인수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당연히 빼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 빼고 입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8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해가지고 네 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같은 평수의 물건은 2억 초반에서 거래가 끊겨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평수를 보니까 그거는 저번 달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그게 평당 1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보통 1억 후반에서 2억까지 거래됐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2억 3천, 2억 4천 정도면 충분히 거래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이에요. 이 물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2억 3천 정도로 볼게요. 2억 3천으로 잡고 추천 입찰가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1억 9천에서 2억 사이입니다. 원래는 관리비가 없었다면 2억 초반 정도 썼었겠지만 이 물건은 관리비가 어느 정도 크게 미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억 9천에서 2억 정도 쓰시면은 관리비를 감안하더라도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억보다는 1억 9천에 가까운 쪽을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이 물건 입찰을 희망하시면은 2월 13일 화요일 날 남양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입찰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2월 13일 날은 물건도 많고요. 설날 바로 그 다음 날이라서 상대적으로 입찰자 수가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